내 이름은 쪽팔려 이명진 겨우제를 나이 못 많은 파는 것 이삿짐 같더라. 노동자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늘 그렇듯 새벽의 안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질 무렵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루를 마감하는 이삿짐 노동자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말은 내게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이었다. 세상과 나는 철저히 분리된 존재였고 나는 그저 짐을 옮기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반장인 거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늘 작업은 한 IT 회사의 이사다. 잡생각 말고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해. 특히 저 빌어먹을 깔끔한 회사 사람들한테 괜한 빌미 제공하지 말고 여직원들이랑은 말도 섞지 마라. 태호 반장님의 지침은 늘 명확했고 그의 경고는 내 고독한 삶의 방식과 일치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짐을 나르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 회사 사무실에 발을 들인 순간 그 굳건했던 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쳤고 그 중앙에 세상의 모든 빛을 모아놓은 듯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오드리 팀장이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다.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일터에서 마주했던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회사원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냥함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고 웃을 때는 나름 섹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로 걸어왔다. 오드리 팀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어딘가 소중해 보이는 박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면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명진 씨, 혹시 이 박스 좀 특별히 조심해서 다뤄주실 수 있으세요? 안에 제 업무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요. 나는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심하십시오. 짐을 다루는 데는 프로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물건은 제가 전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다룰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내 진지한 태도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우리가 동시에 박스의 모서리를 잡으려 했을 때 손가락 끝이 찰나의 시간 동안 겹쳐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나에게 강렬한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지만 그 순간의 체온과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나는 서둘러 박스를 들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이삿짐 노동자의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는지 나의 아랫도리까지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오전 내내 짐을 나르다 보니 가장 큰 난관인 무거운 캐비닛이 나타났다. 육중한 나무로 된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도 버거울 정도였다. 오드리 팀장은 내 걱정을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명진 씨 혼자 들 수 있겠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혹시 저도 도울까요? 나는 그녀의 배려에 묘한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같이 들죠. 이런 무거운 짐일수록 안전을 위해 서로 가까이 붙어서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일종의 밀착 작업이죠. 밀착 작업이라는 나의 단어 선택은 다시 한번 우리 사이에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캐비닛을 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어깨와 팔이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고된 노동 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녀와의 예상치 못한 근접성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짐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해요. 저는 이사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겨서요. 꼭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해석을 요구하는 수수께끼 같았다. 가장 절정의 순간은 낡은 아파트의 좁고 어두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찾아왔다. 짐 몇 개와 우리 둘만 탄 채 엘리베이터는 정원 초과 경고음을 내며 멈춰섰다. 짐과 짐 사이에 갇힌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가까워져 있었다. 그야말로 밀실이었다. 오드리 팀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 같은 것도 엿보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맙소사 움직이지 않네요. 이렇게 가까이 서 있으니 명진 씨 불편하시죠?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이 좁은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나의 땀 냄새가 어우러진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은 마치 둘만을 위한 욕실 같은 묘한 긴장된 분위기였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삿짐 노동자에게 거리감이란 사치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극한의 환경에서 짐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에 익숙해야 하니까요. 나는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심장 박동 소리와 아랫도리의 움직임이 그녀에게도 느껴질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의 짧은 침묵은 수백 마디의 대화보다 더 많은 감정을 교환하게 했다. 그녀의 눈빛과 나이에 안 맞게 처지지 않은 가슴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고 나의 시선은 그녀의 몸매를 훑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짐을 옮기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낯선 감정의 공간에 갇힌 한 남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어느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가까워지며 서로의 입술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난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오드리 팀장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안았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우윳빛 가슴살에 터치는 나를 더욱더 흥분시켰다. 속으로는 이삿짐을 잘했구나. 내가 어디서 이런 여자하고 이런 터치를.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나와 서로 물을 들이켰다. 그때 오드리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다가왔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마시는 물을 건네며 명진 씨는 이 일 굉장히 오래 하셨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짐을 다루는 방식이나 짐을 배치하는 방식이 전문가 같아요. 그녀의 칭찬은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을 따뜻하게 녹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문득 솔직한 나를 보여주고 싶어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처음인 척했다. 팀장님, 사실 저는 이 일 오늘 처음 하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련해 보여요? 제가 아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놀라움은 나의 마음에 일종의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능숙해 보인다는 그녀의 평가는 단순히 노동 기술뿐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침착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묘하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암묵적인 대화와 같았다. 나는 알았다. 이 짧은 만남이 내 고독한 삶에 새로운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묘한 분위기는 곧 반장인 테오의 등장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그는 잔짐 정리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가 우리가 가까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치 없는 농담은 언제나 상황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야, 명진아, 너 거기서 뭘 하냐? 이 자식, 이사는 아까 끝났는데. 설마 너네 둘 엘베 안에서 뭐 했어? 웬 땀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잔짐이나 마저 정리해. 오드리 팀장은 반장의 직설적인 말에 얼굴을 붉히며 다급하게 변명했다. 아니에요, 반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새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이 상황을 덮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날의 모든 긴장과 설렘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테오 반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숨막히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오드리 팀장님의 말씀대로 짐 정리 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건 저 밖의 짐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감정의 짐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심하게 흔들렸을 뿐입니다. 나의 솔직한 고백에 오드리 팀장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그저 소스라치게 다른 곳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테오 반장이 오면서 명진아, 너 아직 몰라. 쟤 오드리 선수야. 쟤한테 거쳐간 남자가 몇인데 자식 정신 차려 하던 일. 이나해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아까까지 오드리 팀장님과의 좋은 느낌이 이건 웬 거지 같은 하는 느낌으로 반전하며 현실로 온 것 같았다. 나에게 뭐 그럼 그렇지. 아유 쪽팔려. 테오 반장은 쟨 꼭 판 깨더라 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